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흉곽과 이제 호흡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숨을 이제 들이마시고 이제 내쉬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숨이 들어가 마실 때 이제 구강, 입으로 들이마실 수도 있고 이제 코로 비강으로 들이마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산소는 이제 이쪽에는 인두를 거쳐서 후두를 타고 기관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관지는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나눠진 부분에서 이제 폐 쪽에 있는 허파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산소 교환을 그리고 이산화탄소 교환을 이루게 됩니다. 허파가리 같은 경우에는 근육 조직이 아닙니다. 얇은 막체이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숨을 들여마셔서 산소를 이 헛박하리를 통해서 이 모세혈관, 이 헛박하리 옆에는 주위에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 속으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제 저희 몸에서 산소를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 또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헛박하리를 지나서 다시 들숨으로 내심으로 이산화탄소를 몸 안에서 이제 없애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숨을 들이마셨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압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이제 소금물은 이제 밀도가 높은 곳에서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소금 같은 경우 옮겨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호흡도 마찬가지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이 기압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이 몸 속에서는 압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압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깥보다 압이 높기 때문에 내쉬게 됩니다. 반대로 들이마시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압력은 떨어지게 되고 몸 바깥쪽에 있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압력이 다시 들이마심으로 산소를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흉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흉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숨을 쉴 때 이 횡격막과 이제 늑골 사이에 있는 늑강근에 의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쉴 때는 요 늑강근과 횡격막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새로운 근육들을 쓰게 되는데 앞쪽에 있는 흉쇄요들근과 이제 사각근 그 다음에 소흉근까지 합세를 해서 막 이렇게 숨이 막 어깨가 들썩들썩 거릴 만큼 숨을 쉬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보조근입니다. 요 세 가지 흉쇄요들근, 사각근, 그다음에 요 소흉근은 이제 보조 근육입니다. 우리가 정말 호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 그런 근육들이고요. 그리고 이 횡격막과 이 늑강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횡격신경이라는 부분인데 이 경추 쪽에서 나옵니다. 경추 3번, 4번, 5번 쪽에서 나오게 돼서 이 앞쪽에 있는 사각근 쪽 그리고 흉쇄요들 쪽을 지나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종격동이라는 부분, 종격동은 이제 폐 사이 심장과 요 흉곽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횡격막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횡격신경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횡격신경이 이완되어 있어야 저희가 호흡을 하는데도 이제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는데요. 이 횡격신경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누웠을 때 이렇게 힘을 누워서 머리를 위로 들어줬을 때 이쪽에 이제 흉쇄유두근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한쪽은 흉골지 한쪽은 쇄골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쇄골지 바깥쪽에 이 전사각근이 와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횡격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을 이제 보통 이제 신경은 3초 간격으로 이완과 이완기와 수축기를 가지는데, 그 느낄 수 있다면 이제 3초 간격으로 이제 이완을 해주고 이제 수축을 해주면은 되시는데, 만약에 느끼지 못하신다면 이쪽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횡격신경의 이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몸 안에 이제 요 폐와 심장이 흉곽으로 이제 덮여 있죠. 그래서 저희 몸 안에는 중요한 장기일수록 딱딱한 뼈 구조물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쪽에서는 단단한 머리뼈,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골반 안쪽에는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죠. 그리고 심장과 폐도 단단한 이 흉골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기관과 기관지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들어오는 일직선으로 된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지 안에는 손모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모 원주 상피세포라고 있는데요. 이제 원주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원주 상피세포는 이제 바깥쪽과 안쪽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세포인데요. 그 안에는 이제 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모세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감기에 대해 겨울철에 되면은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근데 이 손모세포에는 점액질로 덮여져 있는데, 이게 겨울철이 되면은 이 점액질이 건조함 때문에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럼 점액이 마르게 되면 이 손모세포의 움직임과 활동성이 적어지게 되고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쉽게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투가 되었을 때 기관에 염증이 생긴 거를 기관지염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가래가 계속 나오게 되고, 가래를 뱉어내려는, 그리고 기침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몸속에서 가래를 통해서 이 손모세포를 보호하고 점액질을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가래가 계속 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손모세포에 있는 점액질을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마셔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습도 유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흉곽 구조,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호흡이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고 진행이 되는지 한번 배워봤습니다.